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독주하고 있습니다. 모레부터는 전체 선거인단의 27%가 몰려있는 호남권 경선이 시작되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기세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을 89.56%까지 끌어올리며 대세론을 입증한 이재명 후보.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66,526표, 득표율 90.81%입니다. 충청권 88%, 영남권 90% 득표에 성공하며 경선 초반부터 독주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민주당의 최대 지지 기반 호남권 경선이 치러집니다. 광주와 전남북 선거인단은 31만 7천여 명, 전체의 27%에 달합니다. 앞서 경선이 치러진 충청, 영남권 전체 선거인단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90%에 가까운 누적 득표를 이어오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기세가 호남에서도 이어질지,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이 지역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지가 이번 호남권 경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호남을 모태로 한 호남의 뿌리를 둔 또 호남이 움직이는 그런 정당이거든요. 호남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압도적으로 승리해야만이 내란 세력들을 완전히 저희들이 제압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투표율을 올리는 것이. 민주당은 오는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강원 제주 지역 경선 직후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대통령 후보를 확정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최근 광양에 개장한 공중 하강 체험 시설 섬진강 별빛 스카이에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광양시가 나서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망덕지구 공중하강 체험시설 섬진강 별빛 스카이입니다. 체험객이 강한 바람에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안전요원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 구조합니다. 이 공중하강 체험시설은 탑승 장비를 회수하는 2개 라인이 수면 3m가량의 높이까지 길게 늘어지는 처짐 현상이 최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광양시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은 업체 측은 갑작스러운 강한 바람과 섬유질 케이블 코어의 특성상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공중하강 체험시설의 운영 방식을 두고 지역 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비 이상이나 운용 미숙 등 자그마한 문제 하나로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해서 시정 조치를 해야 하고요. 광양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관리 체계를 만들어 안전한 체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안전검사를 6월 안에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케이블 처짐 현상도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망덕포구 일원의 풍속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의 바람 세기가 왔을 때 운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바람에 대한 관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광양시가 망덕지구 새로운 핵심 관광 콘텐츠로 6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중체험 하강시설 섬진강 별빛 스카이. 운영 시작 3개월 만에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위험 신호들에 시설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5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캠핑 계획 세우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코로나19 이후 캠핑이 유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형도 다양해졌는데요. 그중에서도 캠핑 장비가 다 갖춰진 곳에서 즐기는 이른바 글램핑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성과 고흥 사이 등량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글램핑장입니다. 확 트인 전망에 바로 뒤에는 유채꽃밭과 오봉산 등산로가 연결돼 있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주로 찾습니다. 모든 캠핑 기구가 갖춰져 있어 편히 쉬어갈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즐기는 고급스러운 캠핑은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색다른 추억을 선사합니다. 너무 예쁘게 만들으셔서 사모님, 그래서 다시 한번 와서 애기들이랑 놀리고 왔어요. 고흥의 또 다른 글램핑장. 숯불 위에 각종 해산물과 고기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직접 텐트를 치고 숙박을 해야 하는 캠핑과 달리 편리하게 야영을 즐길 수 있다 보니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시설이 되게 좋아요. 다른 데 비해서. 제가 카라반, 캠핑, 글램핑 많이 가봤는데 여기가 그나마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깨끗하고.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캠핑 이용객은 500만 명. 캠핑 시 선호하는 숙박 유형은 일반 텐트 다음으로 글램핑이 많습니다. 전국 캠핑장 수는 4,000곳이 넘었고 전남에서도 240여 곳이 있습니다. 멀리서 태국에서도 찾아주셨고 또 가까이서도 오시지만은 이곳에서 정말 좋은 휴식을 취하고 간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코로나19 기간 급격하게 오른 캠핑 열기로 자연 속에서 손쉽게 즐기는 글램핑장이 지역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심각한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 일선시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민간위원회와 함께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첫 번째 행정계획으로 중장기 인구정책을 선정했고 그 검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기후위기에서 출발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고민은 최근 심각하게 대두된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겹치면서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시군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행정계획 검토 대상을 선정해서 해당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습니다. 여수시가 첫 검토 대상으로 선정해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행정계획은 중장기 인구정책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구가 가장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 계속 매년 3,000명 이상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인구 문제는 어찌 보면 이제 고령화라든지 청년 인구 유출 여기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가장 먼저 지속 가능성과 가장 관련이 있다 싶어서 그걸 좀 선정을 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앞으로 여수시의 중장기 인구정책에 대한 각종 성과 지표를 평가해 가장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 인구정책 이외에 지속 가능성이 있는 행정계획들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진행합니다. 현재 여수시는 빈집정비와 도시재생 전략, 4차 산업혁명 촉진, 신산업 육성, 장사시설 수급 등 6건의 행정계획을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인구 중장기 계획 위에도 빈집이라든지 도시재생, 자전거 활용 이런 관련 중장기 계획에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최소한 중간 보고까지는 된 계획을 대상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으로 이 같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회로 삼아 시군의 정책을 하나씩 바꾸고 실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연이어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며 5할 승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김선빈이 합류했고 김도영의 복귀도 임박해 이르면 이번 주 완전체 타선이 구축될 전망인데요. 국내 선발 투수들의 부진이 걱정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금 타선은 나선과 풀카 9회 말 밀사 만루에서 나성범 선수가 극적인 안타로 경기를 끝내 나성범의 끝내기 안타입니다. 팀의 마청 최용호 선수는 결정적인 안타로 위닝 시즌을 이끌어내고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고참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KT 두산과의 6연전에서 4승 2패, 연이어 위닝 시리즈를 거두며 시즌 전적 11승 12패로 5할 승률에 다가서며 6위로 올라섰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과 빈타에도 그럭저럭 버티며 순위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불안 요소도 많지만 김선빈이 복귀하며 타선에 힘이 붙었고 박찬호와 최원준 등 올 시즌 이후 FA가 되는 선수들이 살아나면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상 중인 김도영 선수까지 합류할 경우 시즌 개막전 이후 처음으로 완전체 타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국내 선발 투수들의 부진이 걱정입니다. 내일과 올러 두 외인 선발 투수가 꾸준한 활약으로 우승을 수확한 반면 국내 선발 투수들은 단 2승도 없습니다. 1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합니다. 윤영철은 거듭된 부진으로 2군으로 내려갔고 양현종 선수 역시 제 컨디션을 찾지 못해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데 하루빨리 예전 모습을 찾는 게 시급합니다. 상승세를 타며 5할 승률에 바짝 다가선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삼성 LG를 상대로 순위 끌어올리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어제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8라운드 충남 아산FC 원정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양팀 합해 유효 슈팅 13개를 기록할 만큼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서로 골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승점 1점을 얻은 전남은 현재 승점 14점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오는 27일 김포FC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21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8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여수 순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3.5m, 먼 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남 전세 사기 피해 3분의 2 이상이 동부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인정 전남도의원은 최근 도의회 추경심사에서 국회 자료를 보면 도내 전세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최근 2년간 979건이고 피해액은 9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중 46.7%가 광양, 22.1%는 순천에 거주하는 등 피해 대부분이 전남 동부권에 집중됐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동부청사에서 전세 사기 법률, 행정 상담을 할 수 있는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순천시 주안면에 있는 한국바둑중고등학교 학생 진로를 위한 지역 대학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영균 전남도의원은 최근 도의회 추경심사에서 지난해 명지대학교가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를 없애면서 지역 학생들의 대학 진학 경로가 사실상 막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순천의 특기 교육이 지역 대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학과 신설이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업계 불황의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한 관련 기업에게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올 연말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용안정과 R&D, 공정 개선 등 3개 분야에 걸쳐 화학공정 플랜트 유지보수 관련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전담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를 통해 경영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이 석유화학업계 불황의 여파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한 지역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들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순천 지역의 시민단체가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공공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순천 경실련은 오늘 성명을 통해 공공자원화 시설이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재정사업에 비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과다 시설 투자로 인한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또 정부 정책이 변경될 경우 시설 투자비나 운영비 부담 문제 등으로 순천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시민단체의 환경 감시 활동도 제한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재정 사업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아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전남 농아노인복지센터가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지난 18년과 19년 목포와 순천에 잇따라 개관한 전남 농아복지센터에서는 수어 배우기 등의 관련 프로그램과 함께 맞춤형 그림 그리기, 한글 배우기 서비스 등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전남 등록 장애인 가운데 청각, 언어 장애인은
전체의 15%인 2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80%가량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전체 참여 공공기관 134곳 가운데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2년 연속 달성했습니다.